김건희는 하도 이제 요새 모든 범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긴 한데 도대체 언제부터 원조는 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사실 원조죠. 아, 그게 제일 처음 범죄인가요? 제일 처음 드러난 범죄죠. 아, 네, 아 드러난. 드러난.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앞에 했던 범죄도 우리가 찾아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범죄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 주가 조작 범죄를 조사하고 이거를 정리하겠다고 김복현이가 그렇게 이복현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이건 삼부토건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와 관련된 주가 조작을 검찰에 넘겼는데 웃기게도 김건희, 이종호, 원희룡을 뺐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원희룡이가 언급했던 거거든요. 이복현이가 얘네들 연결돼 있는 뭐가 있었다고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한다고 하더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의심했잖아. 그리고 100억밖에 없다고 했을 때 에이, 무슨 전현직 주주 경영진 쪽에 비리를 포착했다라고 했을 때 요거 주주 몇 명 때려잡고 한 100억대에서 마무리 질라는구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 최소한 수천억이 왔다 갔다 했을 거다.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이면서도 무모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릴 마음이 없었어요.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할 때는. 왜? 내가 대통령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막 쇼를 했잖아. 김건희하고 막 저 우크라이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는 혼자도 보내기도 하고 마누라만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부인만 불러갖고 하기도 하고 이 모든 스킬들 이종호가 알고 있으면서 맨날 체크했다는 거 아니에요. 산부 체크까지 문자까지 나왔는데 그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김건희하고 이종호하고 원희룡을 빼? 원희룡이가 지가 뭐라고 우크라이나를 찾아갖고 재건 계약을 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러시아 국토를 왜 개발한다고 거기 가서 MOU를 맺고 오냐고 우크라이나. 그때부터 이상했잖아.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부처별로 이게 상관이 없는데 거길 왜 가냐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위한 빌드업이었어. 그리고 이걸 통해 갖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다른 짓에 쓰기 위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했다는 거야. 너무 노골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자본주들과 증권업체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양산해낸 사건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기소를 하면서 김건희를 빼?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요거는 먼저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손대기 전에 후다닥 빨리 털어버리려고 하는 요런 심정에서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건희, 이종호, 원희룡만 검찰 수사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 그것만 해야 돼. 근데 이게 없어? 이 사람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로. 그래서 그래봐야 아이고. 42일만 지나면 니들은 끝이야. 지금 수사를 들어와서 검찰이 한다고 해도 42일 안에 무혐의를 주면서 불기소 처분을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니들 손에 끝나지 않아. 이건 무조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넘어가야지. 결국 이복현은 자기 손에 똥 묻히기 싫어가지고 묻힌 거지 지금. 폭탄을 지금 던져줘 버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폭탄 안에 엑기스 4간을 빼고 던져졌기 때문에 이 폭탄은 의미가 없어. 공갈포예요. 없는 겁니다. 안 터져. 우리가 제대로 된 폭탄을 43일 후에 터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하고도 연관이 좀 있죠. KTV 그 영상과 사진을 썼다고 고발을 달했던 건진사이다. 우리 사실상 저희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건진사이다가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관련된 얘기
말도 안 기사 되네. 보시면서 아유. 자세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네. 한국정책방송원 KTV가 김건희를 풍자한 건진 사이다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4월 18일에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KTV 자료 활용은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저작권 침해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KTV가 사실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어. 아니 근데 KTV는 원래 국정 홍보하는 거니까 그렇죠. 세금으로 운영돼서 홍보하는 건데 이게 무슨 저작권이 있어?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세금으로 거야. 운영이 되는데 이거 세금 저작권을 이거 주장한다는 게 근데 말이 돼? 저작권이 문제가 아니라 패러디를 해서 꺼내는 사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아, 사진만 예쁜 거 썼으면 괜찮았나요? 그렇지. 이쁘게 수지처럼 꾸며갖고 패러디를 했으면 우리처럼 안 건드렸을 그 거야. 사진이 아닌데. 사진이 예쁜 게 아니라 사람이 예뻐야지 예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개무시하고 그냥 지불이 합성했다 생각하고 건진 사이다가 이쁘게 해가지고 패러디를 했으면 오히려 슈퍼챗을 싸줬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야. 건진 사이다님 오셨네. 무고로 고발 배상 청구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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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내세요. 근데 이게 처음에 법정에 제시돼갖고 할 때부터 재판부가 이제 말이 안 되네. 피고소인한테 이게 KTV한테 빨리 철회해라. 국정 방송을 하면서 이게 무슨 저작권이 되냐? 차라리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걸로 가면 모르는데 그걸로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왜요? 지들이 오리지널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이게 이런 거지. 건진 사이다의 내용이 김건희의 어떤 아름다운 미모를 너무 심각하게 풍자, 비난 내지는 훼손 왜곡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명예훼손이나 뭐 저작권에 의한 모욕, 아니 저작권이 아니라 출판물에 의한 모욕 이런 걸로 맥힐 수가 있는데 오리지널 원본이 자기 거다 보니까 KTV 거. KTV 거다 보니까 있는 걸 썼는데 그렇지, 왜 그래? 있는 걸 쓴 거잖아. 원본이랑 별로 많이 손댄 것도 없어. 근데 그냥 자막만 한두 개 넣는데 이걸 못생기게 표현한 거다라고 비난을 하면 원 콘텐츠 제작자가 자기니까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저작권으로 걸은 거거든. 야, 근데 그 저작권이 소용이 없으니까 판사가 그만두라 그랬대. 근데 2년이 넘도록 담당 직원 하나가 경찰서에 계속 민원을 넣는 거야. 아이고. 아니 검찰이 그만하라 그러는데도 그래서 이제 접을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경찰에다가 또 해줘.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야 하고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조만간 저희 직원을 하나 방문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너 왜 그러니? 둘이 같이 묶어가지고 아는 형님이라고 그래서 너 분명히 법원에서도 하지 말라 그랬던 건데 네가 왜 자꾸 이 지랄을 하니? 라고 저희 여기 여진족 직원 하나를 외국인 근로자 하나를 딸려 보내려고 그랬는데 여진족. 아무튼 어찌 됐거나 무혐의 처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무고죄로 KTV를 걸 겁니다. 아니, 저는 이거 우리 시민들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세금 가지고 어쨌든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그리고- 변호사가 누굽니까? 담당 변호사가? 누구요? 최지웅가? 최지우잖아요. 윤석열, 김용현의 변호사인 최지우예요. 최지우잖아요. 지금 또 국민의힘 뭘로 갔던데? 그러니까. 아. 그래서 최지우와 KTV 측에다가 손배소를 걸 겁니다. 저도 한동훈한테 고발 당했습니다. 제3자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만 원 약식 기소로 카바치자고 나오지만 싫습니다. 저는 정식 재판 청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겨갖고 반드시 변호사비를 토해내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저보고 다 미쳤다 그래요. 그냥 50만 원 벌금 내면 끝날 일을 왜 변호사비 10배 이상을 주고 그걸 하느냐. 저 새끼들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런 고소고발법에 의해서 지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으로 던집니다. 근데 대부분 유튜버들이 귀찮으니까 영상을 내리거나
벌금 50만 원에 퉁을 치고 만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나중에 바뀌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걸로 해서 이겨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50만 원을 나한테 벌금을 받겠다고 덤벼든다고 하면 나는 너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재판 비용을 물릴 거야. 라는 각오로 응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건진사 회장님 최지우 300 받았어요. 부가세 별도. 330이네. 아, 얘는 변호사도 안 쓰고 지가 직접 했는데. 아, 그래? 술 한 잔 사세요! 300 벌었으면. 자. 관련해서 또 김건희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동묘 차담에 있었죠. 자, 지 맘대로 갖다 쓴 거. 네, 지 맘대로 박물관 빌려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근처 고궁에서 고가구를 빌려다가 쓰고 반환도 안 했던 정묘 차담회가 있었습니다. 어디 이 조선왕조 왕실들의 위패와 탯줄이 보관돼 있는 동묘에 가갖고 이런 짓을 할 배짱 정말 대단하기도 한데 과연 이와 관련된 사안 이런 걸 못하게끔 허가 예외를 없앤다고 하는데 이게 허가 규정 때문에 이걸 쓴 게 아니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문화재에서 차를 마실 생각을 해요? 누가요? 이거를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명박이 부인이 외국 정상들 모아놓고 국립박물관 들어가서 전시실 앞에 밥 가갖고 먹었잖아요. 거기서 밥 먹었잖아. 레스토랑 한식 소명해갖고 보여준다고 밥 먹었잖아. 심지어는 거기 유리로 다 가려진 원본 문화재들 자세히 보시라고 보완하고 유리 틀도 없애졌다고 그러더라고. 잘 보시라고. 이 나라 재산을 이런 식으로 써먹는 게 규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법이. 이제 저것들은 다 저렇게 생각이 아니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사실 일반인들은 규정에 있어 없어라는 걸 알아볼 생각조차 안 하는 게 보호해야 될 거니까 그럼. 내가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도 사실은 그거 생각 안 상식이 하거든요. 없는 거야. 그렇죠. 상식이 없는 겁니다. 지난해 9월에 김건희가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가졌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필 국능유적본부장은 국회에서 이건 사적 사용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규정 해석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장소 사용 허가 예외 적용을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예외만 있으면 그래 나 예외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은 아니 왜 그 법 규정이 없었대요? 아니 왜냐면 그건 굳이 규정으로 만들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행동까지는 안 한다라고 암묵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모든 암묵적인 약속, 상식선을 다 깬 게 윤석열 내란 잔당 이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인간들은 도덕의 최소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면 안 돼. 법의 최대한을 결정하는데 그 예외를 결정하는데 도덕의 최소한만 생각을 진짜 하는 거죠. 최소한만 생각. 아니, 백악관도 빌려주고 루블 박물관도 빌려주고 군용 항공모함도 빌려줘요. 영화 찍고 뭐 드라마 하거나 다큐 하거나 한다고 하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쓴다 그러고 하면 빌려줍니다. 근데 누가 이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내가 옛날에 알던 작가님 아들인데 뭔가 분위기 있는 데서 차 한잔하면서 뭔가 청탁하고 싶어 이 목적으로 해갖고 이런 용도로 이것을 쓰면 그러니까 이걸 쓸 생각이 누가 했어요? 하냐는 거죠. 이게 다 성은이 아이디어일 겁니다. 이 미친 새끼. 웬다이아 이 새끼가 생각한 거예요. 웬다이아는 다이아 목걸이. 응? 6천만 원짜리. 그 얘기도 해야죠. 그래서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확대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김성은 사저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20대 여성이요. 근데 이 사람이 27세의 여성인 것으로 지금 신원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대 여성이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능력도 좋아. 그러니까 직장에서 부러워한다. 부럽다기보다는
그 능력이라는 게 불법 능력이 좋다는 거야. 그게 능력입니까? 부인은 아니잖아, 27세면. 아니 그걸 왜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추한 거지? 미친 이 거지? 취한 놈이 직장에 가서는 50대 언니한테 실컷 당하고 당해. 이벤트 해줘가면서 거기 가서 온갖 꿀 떨어지는 꿀칠 하다가 그 스트레스를 자기 일하는 그것도 국가가 제공한 공공 사택에 와가지고 거기에 불법으로 20대 여성 출입시켜가지고 풀었다는 거 아니야. 둘이 무슨 뭐 외국어 교사라서 거기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외국 교사는 뭐예요? 외국어 개인적으로 배워보려고 집에다가 선생님으로 들였다. 뭐 이거는 아닐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아침에 집에 있어? 응? 아침에 집에 있어. 공부를 밤에 하는 게 효과적이가 그렇지. 밤새 공부했나 보지? 새벽에 공부가 제일 잘 된대요. 에이씨. 네. 아무튼 에. 이 사건은 아무튼 20대 여성의 정체가 공개됨으로 인해 갖고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도덕적으로 어떤 김성훈의 그 밑바닥을 더 보여주는 사례가 된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달 말까지 경호처를 그만두겠다라고 통보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관련 기사가 없어요. 없어요. 기사 와. 없어. 근데 만약에 그걸 민주당 어떻게 알았어? 정부에서 20대 이거 예,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기사를 못 봤는데. 기사가 없어요. 그 어디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97년생 여성이라고 밝혀졌다라고 매불쇼에서 누가 그러대요. 매불쇼에서? 매불쇼의 출연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요렇게 꼭 출처를 밝혀야겠구나, 안 그걸 끌려가려면. 몰라서. 네. 그래서, 끌고 가려면 매불쇼를 끌고 가세요. 그렇죠. 이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매불쇼에서 들은 거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딸보다 어린, 당연하지. 딸보다 어린 거 아니냐? 음. 진짜. 김성훈이가 저기 나보다도 나이 많아요. 65년생인가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집에 가서 이런 식으로 풀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아마 안 알렸겠죠. 65년생. 네. 아무튼 그게 그 이벤트가 순수한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 네.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네요.